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좀 전해드렸었죠. 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오늘 결국 터져 나왔고 다른 지역은행들도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지역은행 공포가 단기화 될지 장기화 될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오늘은 돌아왔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오늘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돌아온 은행 공포, 지역은행 공포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마이너스 49%를 기록했다. 반면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실적을 내놓았던 빅테크는 어닝을 깼어요. 예, 그 부분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심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오늘 뒤에 짧게 소개해 드릴 텐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 출마하겠다. 그 뜻을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방송 전에 오늘도 아침 일찍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빅보스님, 내맘싱쿵님, 라멘트님, 별님, 신영기님, 이큰개구리님, 얌생이님, 이종수님, 이신의 막내님,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후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증시를 보시면요, 나스닥이 한 1.98% 조금 많이 내렸죠. 그리고 S&P, 다우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반적으로는 빅테크 발표를 좀 앞두고 조금 걱정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역은행 좀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같이 커지면서 낙폭을 좀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10년만 국채금리도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더라. 그런 내용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보시면 오늘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갔다고 쭉 우하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 맵을 보시면 오늘 거의 다 빨갛습니다. 아마존 마이너스 3.4%, 테슬라 마이너스 1.1%,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애플은 오늘 피터 린치가 자기가 못 사서 후회한다고 꼽았던 종목인데 예외는 없었습니다. AMD, 퀄컴 다 내렸어요. 오늘 거의 다 내렸습니다. 조금 이제 그 제약주 중심 좀 상상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49.37%입니다. 이런 주가가 하락폭이 가능한 건지 정도 놀라울 정도로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페게스 뱅크 코퍼레이션, 지오스 뱅크 코퍼레이션 다른 데들도 5% 넘게 하락했어요. 5%가 넘으면 엄청난 하락이죠, 기본적으로. 은행 공포가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내용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짧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그 빅테크 전에 주요 소비 기업들, 소비 기업이 왜 또 중요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소비 기업들의 판매 실적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어떻고 소비 상황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볼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짚어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오늘 실적이 괜찮았어요. EPS, 매출 전부 다 전망치를 웃돌았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어닝 가이던스를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평가도 나왔었고요. 북미 판매가 괜찮더라. 맥도널드는 이제 저희도 많이 좋아하는 데인데 1분기 EPS 괜찮았다. 매출 괜찮았다. 작년에 이제 메뉴 가격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매출도 늘어났고 이익도 좋아졌다. 그리고 내방 고객도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고 동일 매장 매출
계속 좋게 나온다.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얘기는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맥도날드 뭐 메뉴 보시면 뭐 빅맥, 뭐 맥크리스피, 뭐 치킨 너겟 뭐 이런 거 있고요.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주로 드라이브 스루를 다들 많이 이용은 하는데, 예. 미국에서도 인기 많습니다. 예. 펩시코도 괜찮았다. 가격을 16%나 올렸음에도 EPS도 예상보다 많았고, 매출은 당연히 생각보다 많았다. 가격을 올리면 매출은 당연히 좀 커지는 부분이 있겠죠. 예. 판매가 너무 많이 줄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좀 평가를 했어요. 경기 침체 뭐 사람들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런 가격 인상 분까지 흡수하면서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다. 뭔 경기 침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GM, 뭐 맥도날드, 펩시 뭐 이런 데 실적을 보니까 어제 코카콜라도 어딘가 매출 전부 다 예상을 넘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직은 소비에 여력이 되나 보구나.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 당연히 보기는 하시고 감안하셔야 되지만 조금 더 넓게 보실 필요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 시 매출은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GM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만 해도 지금 계속 가격 할인하고 있잖아요. 뭐 1년 사이에 2만 달러 넘게 하락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2만 달러 뭐 안팎 되더라고요. 뭐 이제 2022년식이냐 2023년식이냐 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오늘 GM이 한 4% 넘게 빠졌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테슬라처럼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유가 있다더라.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가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일 수 있다 그런 얘기 전해드리면서 조금 이제 판매량이 줄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들 뉴욕타임즈 오늘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간분에 상당수는 개인이 아닌 렌터카와 법인 물량 뭐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실적은 좀 이렇게 좀 보실 측면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맥도날드가 조금 이제 값싼 패스트푸드잖아요. 그나마 이제 저희 가족이 지금 4명인데 저희 꼬마들 둘이랑 가족이 4명인데 4명이서 이제 햄버거랑 맥너겟 이렇게 좀 사서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맥도날드입니다. 그게 뭐 4인이 먹었을 때 40몇 불 이 정도로 메울 수 있는 게 맥도날드 정도밖에 없어요. 예. 한식당 가면 중국집 가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면요 보통 7, 80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가 싸죠. 그래도 한 40불 정도 줘야 되거든요. 40불 정도, 40불, 50불 사이.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싸서 맥도날드를 많이 갑니다. 싸서. 보시면 여기 좀 재밌는데 3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맥도날드의 지출 금액, 맥도날드가 돈 쓴 금액이 평균 7.77달러. 버거킹이나 웬디스가 얼마인지는 뭐 공개하진 않았는데 여기보다도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가장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가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맥도날드 주주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가격 경쟁도 갖추고 있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계속 버티고 있다. 쭉쭉쭉 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두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값싼 음식을 찾는다. 이게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니다. 예, 값싼 음식을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이건 결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 여력이 좀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싼 걸 많이 먹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가 매우 좋다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맥도날드의 매출이 좋고 이익이 좋은 것 자체가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항상 뭐 경기 같은 거 볼 때 페덱스 이런 거 많이 또 미국에서 보잖아요. 한국에서 따지면 뭐 택배 회사겠죠. 택배 회사랑 우체국의 그 택배 물량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소비, 그다음에 경기를 또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UPS가 좀 실적을 내놨는데 수포 물량이 좀 많이 줄었다. 5% 넘게 감소했다. 소매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UPS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했습니다. 10% 넘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물류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소비 기업들이 실적이 뭐
나쁘지 않고 괜찮았으나 조금 약간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겠다. 맥도날드는 좀 너무 싸고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건 안 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예. 코카콜라는 뭐 당연히 안 먹으면 안 먹지만 그래도 콜라니까 어느 정도 항상 그 기본 수요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콜라 같은 경우에는 피자 먹을 때도 먹고 뭐 항상 먹으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있고 안 먹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라더라도 기본 가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괜찮았다고 해서 너무 좀 크게 볼 필요는 없겠다. 조금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겠다. 물론 실적이 나쁜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거죠. 예.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랬던 것보다는 당연히 나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류업체들 조금 자꾸 이제 안 좋은 소식 나온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좀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경기를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맥도날드 가격 보시면 이게 그로퍼브에서 나온 건데 예. 빅맥 세트 11불 이상 어쨌든 제일 싸다 그런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물류 문제는 이제 좀 디젤 가격 미국에서도 이제 트럭 화물 운송 좀 줄어들면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거. 화물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디젤유 가격 줄어들겠죠. 도매용 디젤 값이 좀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물 감소를 화물 침체, freight recession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물동량이 줄고 그런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미 전역에 걸쳐 트럭들이 더 적은 물건을 나르고 있다. 이 얘기는 당연히 경기가 좀 둔화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간접 지표죠. 간접 지표니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좀 물류 부분 얘기들 이런 거는 경제지표는 조금 이제 사실은 현장 얘기를 좀 덜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컨퍼런스 보드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생각보다 낮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다. 그리고 6개월 뒤의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는 계속해서 80을 밑돈다. 80을 밑돌면 1년 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80을 밑돌고 있으니까 일부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어도 이런 부분 좀 같이 볼 필요 있겠다. 그래서 종합하면 현 상황은 생각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미국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볼 거는 4월의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은행들의 신용공급 축소의 초기 상황일 수도 있다. 즉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들어서면서부터 은행들 대출을 좀 조이고 있단 말이죠. 이걸 대놓고 광고하지는 않지만 이게 좀 대출이 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앞으로 경기를 조금 어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역은행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요 정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예금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예금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결국은 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줄여야죠. 방법이 있나요? 대출을 줄여야죠. 예금을 더 땡겨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대출을 결국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대출을 매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갖고 있는 대출 채권 이걸 매각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현금들이 돌아오지 그 대출 채권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현금으로 나중에 이제 예금주들 돈 돌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죠. 지금 상황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대출을 했을 때는 대충 이제 몇 년간 저금리가 지속됐으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예요. 그럼 대출 금리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자가 적은 대출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전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갖고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뭐 2% 3%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새로 예금 땡겨서 대출을 하면 뭐 한 5% 6% 뭐 7, 8%도 받을 수 있는데 2, 3%짜리를 대출을 살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 값을 더 후려치려고 하는 거죠. 야, 너 갖고 있는 대출 이거 봐봐 임마. 대출 이자 이거밖에 못 받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나한테 더 싸게 줘야 돼. 아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예금 받아서 대출하면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그래 알았어 할 수 없지. 왜냐하면 당장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싸게 팔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되게 지금 급하잖아요.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은행이 지금 망하냐 문을 닫느냐 마냐 영업정지를 당하냐 마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또 이제 예금 더 달라고 하면 예금 찾아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막 팔려고 하는 거죠. 대출 채권을.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상대방의 약점은 뭐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한테 야 너 그거 싸게 안 팔면 내가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시간이 쫄리니까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리면 더 안 좋아지는 그 나락으로 빠져들게 돼요. 계속 이렇게 더 나락으로 빠져들게 돼요. 자산을 팔게 될 때 더 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장부에 이 대출이 1억짜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예를 들면 팔다가 결국 8천만 원에 팔았다. 그럼 2천만 원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손실을 어디선가 까야죠. 장부에서. 이익이 많이 있다면 이익에서 까면 되겠지만 이익에서 까다 없으면 결국 자본에서 까야 되겠죠. 그러면 자본에서 까면 결국 자본 비율은 또 떨어지고 이 은행은 다시 또 증자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대출을 판다고 할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사려고 하겠죠. 좋은 것만 사려고 해요. 그게 안전한 거 그리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들 안전한 거 이런 것만 사려고 하는 거겠죠. 안전하고 좋은 것도 대신 싸게 사려고 하겠죠. 돈이 없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입장에서는 안 좋은 대출을 팔리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안 팔리죠. 그 우량 대출을 많이 팔게 돼요. 결과적으로. 물론 섞어 팔겠지만 우량 대출을 주로 많이 팔게 돼요. 그럼 남아있는 대출은 뭐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만 남게 된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대출을 이번에 많이 매각하더라도 남은 거는 안 좋은 대출, 상대적으로 안 좋은 대출이 많이 남는다. 그 얘기는 뭐다? 연체가 결국 늘어나서 다시 또 은행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어제 저는 좀 표현이 좀 과해서 그렇게까지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뭐 산송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가는 길이 너무 뻔해서 그래요. 대규모 증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요거 하나 가지고서는 지금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늪에 빠졌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면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왜 지역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안 좋게 보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형은행 예금 300억 달러가 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무부와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입장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서서히 말려주기를 생각할 겁니다. 말려주긴다는 게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서서히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우리 것 300억 달러 찾을 때까지 300억 달러 찾을 때까지 서서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달 시장 혼란이 좀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이슈가 추가로 나타날 수도 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문제점 있는 은행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은행도 주가 또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예. 자꾸 저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예, 쉽지 않겠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기준금리 인상 확률도 좀 떨어졌다.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5월치거든요. 5월에 이제 원래는 어제 뭐 90% 넘고 그랬었잖아요. 76%로 좀 떨어졌습니다. 6월은 보실까요? 한때 뭐 20%까지 가까이 갔었는데 뭐 한 자릿수 다시 내려왔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경기 판단할 때 한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오늘 이제 좀 제가 보다가 주택시장 바닥론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택시장 바닥. 그래서 제가 3번 월스트리트에서 전해드렸던 거는 상업용 부동산은 문제가 좀 심하지만 주택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국채금리도 경기 침체 오를 때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요도 조금 받쳐주는 것 같고 주택시장은 그럭저럭 뭐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주택시장 바닥론이 나온다. 월가에서요. 오늘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깜짝 증가했다. 그리고 케이스실러 전매 주택가격 지수도 상승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금리 부분 물론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준금리가 5월에 한 0.25 오르고 더 안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모기지 금리도 더 오르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앨런 젠트너도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주택 지표를 보면 바닥을 치고 있는 게 꽤 분명해 보인다. 경기 순환이 주택 순환과 거의 같다는 그런 가정 아래 보면 연착륙 가능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그동안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좀 지표들까지 좀 보이게 되면서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이건 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의 상당 부분이 뭐 주택 시장 물론 반영하긴 합니다만 꼭 주택 시장 갖고만으로도 주택 시장이 아니더라도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은행 대출 축소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을 할 거라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기준에서는 맞겠다. 그게 제 판단이고 월가의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보니까 바닥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경착륙 가능성을 좀 낮춘다. 예를 들면 경착 가능성이 뭐 60%였으면 50%좀 낮춘다. 강도를 그동안이 센 거였으면 좀 덜 세게 낮춘다. 하지만 침체는 여전히 4분기 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주택시장이 생각보다 좀 괜찮고 지금 월가에서 확실히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참 경기 침체가 없게 만들어주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여전히 고용은 크랙이 가 있고 물론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만 크랙이 가 있고 지역은행 부분 문제들 그리고 누적 긴축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은 상정해 놓고 보는 게 맞겠다. 다만 조금 그 정도는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은행 대출이 고용에도 영향을 주죠. 특히 중소기업들 제가 한번 어제 설명드렸죠. 연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고용은 또 소비와 연결돼 있고 또 고용은 인플레와도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은행, 고용, 인플레, 소비 이 네 가지가 지금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소비죠. 미국은 뭐 경기의 3분의 2가 소비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네 가지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역은행 대출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겁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과 연결도 돼 있지만 그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런 얘기. 피터 린치는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예, 오늘 CNBC 나와서 그 자기가 전에 하던 얘기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을 잘 봐야 되고 대체대표를 잘 봐야 된다. 질문은 지금 상황에서 경쟁 어떠냐 뭐 이런 거였는데 개별 주식을 하면서 기업과 대체대표를 잘 봐라. 그런 얘기.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내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엔비디아 안 산 거는 좀 자기가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애플과 엔비디아는 괜찮다는 얘기겠죠. 다른 빅테크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제목 때 말씀드렸지만 뭐 수치 같은 거는 뭐 금방 보시면 아실 거예요. EPS 좋았고 뭐 매출 괜찮았고
유튜브 광고 매출 괜찮았다. 그런 얘기. 빅테크가 어쨌든 양대 그래도 큰 빅테크 2개. 알파벳, MS가 좀 스타트를 좀 좋게 끊었지만 전체를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는 좀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성장주의 시장 랠리 의존도가 좀 크다.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지난주에 미국 주식 ETF로 돈이 다시 플러스가 들어오는 돈이 플러스 됐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즉 종목별로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은행 불안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어쨌든 오늘 빅테크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 내일 또 뭐 실적 나올 부분들도 있고 뭐 지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역은행 부분이 다시 좀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요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알파벳 뭐 이렇게 괜찮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실적도 같이 좀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 지역은행 부분은 여러분 말씀드리면 만성 질병이면서 굉장히 좀 성가시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뭐 갑자기 급성 뭐 뱅크런 때문에 망하는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처음에 퍼스트뱅크처럼 뱅크런 때문에 갑자기 문 닫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만성으로 굉장히 성가시게 할 겁니다. 두고 계속 실적 발표 때마다 뭐 있을 때마다 계속 성가시게 할 테니까 이 요인을 계속 보셔야 돼요. 예. 오늘 월스트리트 매체에서도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얘기가 아주 그냥 많았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이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